안녕하세요. 토요일의 시작 국호초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의 시장 흐름 작년 연말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입니다. 앞으로 올해 증시 통화 정책의 변화와 함께 또 끝나지 않는 전쟁 리스크 그리고 각국의 선거 등 굵직한 시장 변수들로 증시는 상하방으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대응해야 할지 이 시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의 맥은 물론 종목까지 믿고 보는 이현상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한 주 동안의 이야기로 시장 이야기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증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목을 했던 12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를 확인을 했고요. PPI 역시 확인을 했습니다. CPI는 예상치를 상회하는 결과치를 냈는데 미증시는 그렇게 타격을 받지 않는 모습을 보였던 것 같아요. 좀 어떻게 네. 바라보셨을까요? 그 얘기는 이제 뭔가 있는 거겠죠. 사실 우리 앵커가 좀 전에 이제 뭐 시장 분위기가 위아래로 다 이제 움직이고 있다 네. 이런 얘기도 좀 해줬고 또 이번 주에는 뭐 사실 CPI 결과도 사실 뭐 많은 분들이 기대했는데 기다렸던 것이죠 사실은. 네. 뭐 일전에도 말씀드린 살짝 올라갈 것 같고 다만 그것이 이제 피크가 될 것 같다. 뭐 먼저 말씀드리면 다음 달에는 좀 내려갈 것 같아요. 뭐 유가라는 변수는 있지만 네. 지난주하고 이번 주 뭐 이번 한 주 동안에 또 그리고 새해 들어서 미증시 분위기 먼저 한번 좀 점검을 해보면 지난 11, 12월에 증시가 크게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말 랠리, 산타 랠리 그래서 또 이것이 이어져서 연초 랠리로 이어질 수도 있는 이런 기대감들을 사실 시장에서는 상당히 기대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작년 연말에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네. 보통 이제 과거의 흐름을 한번 보면 연말에도 너무 강하면 연초장이 조금 숨고르기를 보이더라. 네. 연말에 조금 지지부진하게 되면 새해를 시작을 해서 새해 기대감으로 연초 시장이 상당히 좋은 흐름으로 가더라. 이런 흐름이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사실 11월, 12월 달에 미증시가 많이 올랐어요. 나스닥이 무려 17%인가요? 뭐 아무튼 뭐 크게 올랐습니다. 네. 뭐 우리 코스피도 한 16% 올랐고 뭐 나스닥 같은 경우도 뭐 거의 한 20% 가까이 올랐네요. 그러니까 뭐 자연스러운 조정이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지난주에 우리 고용 보고서 발표 있었잖아요. 네. 고용이 크게 늘었었죠, 비농업 고용. 하지만 그 함정이 있습니다. 오늘 뻐꾸기 중에서 그 함정이 뭔지 시장이 왜 그걸 믿지 않는 것인지 그 얘기를 좀 해드릴 거고 이번 주 CPI 발표 있었는데 오히려 고용 발표하고 CPI 발표 사실 상당히 매파적이었고 금리 인하 시기가 좀 더 지연될 네. 것이다, 늦어질 것이다라는 이런 우려감이 있었지만 실제로 3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페드와치로는 뭐 70%대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고 증시는 반등했었고요. 그리고 간밤에 미증시도 사실 강한 흐름은 보이진 않았지만 결국 혼조세로 보였지만 그 흐름을 타고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는 여전히 일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대로 속도의 문제지 어떤 방향은 명확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약간 시선이 조금 옮겨지는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뭐냐 네.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은행주들부터 이제 실적 발표가 좀 있었는데 그렇죠. 그거 몇 가지 잠시 뒤에 한번 살펴드리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 S&P 500입니다. 자, S&P 500은 전체적인 주가 위치는 이제 뭐 거의 전고점에 이런 식으로 걸쳐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11월부터 보게 되면 11월 그리고 12월 두 달 동안 랠리가 계속 이어졌었고요. 직전 고점대에서 자, 그리고 잘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보시면요. 여기가 지난주 내내 주가가 떨어졌던 시점이고 바로 네. 이날이 언제냐면 고용이 발표된 시점이었고 고용은 사실 너무 좋았죠. 강했죠. 시장에서는 좋지 않았던 분위기지만 오히려 그 이후에 증시는 상승세로 가고 있고요. 이번 주 FOMC 의사록이나 지난주 FOMC 의사록이나 또 뭡니까 이번 주 CPI 예, 이런 CPI. 것 중요한 정말 이벤트들이 마무리되면서 증시는 어찌됐든 방향은 윗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최소한 좀 살펴볼 부분은 직전 고점을 넘어갈 가능성도 좀 있죠. 왜냐하면 중요한 이벤트는 좀 지났다. 네. 그리고 이제 실적 이슈로
또 좀 움직일 수도 있고 또는 옆으로 좀 누울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분위기를 좀 이어가는 쪽으로 갈 것이다. 나스닥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나스닥도 보시게 되면 11월, 12월 약 2개월 동안 거의 20% 가까이 숨고르기. 여러분들이 그냥 가만히 보셔도요. 그냥 상식적으로 보셔도 뭐 어렵게 설명할 게 없습니다. 엄청나게 올랐죠. 네. 요만큼 쉬고 있는 건데 무슨 큰일 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무 장황하거나 너무 민감하거나 예민하게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를 얘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국내 증시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분위기는 있지만 그거는 오히려 또 좋은 기회가 오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이번 그 한 주 동안의 분위기를 보시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요 날이 고용 발표한 날이에요. 네. 실제로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좋지 않았습니다. 시장 기대치에 반하는 부분이었고요. 그 이후에 증시는 올라가고 있고 어쨌든 이날 같은 경우에는 CPI 발표한 날인데 이번에 CPI도 3.4 예상치를 상회했고 그렇죠. 코어 CPI도 조금 더 좀 올라왔단 말이죠. 하지만 이따 살펴드리겠지만 코어 CPI는 여전히 하향세를 완만하게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좀 일시적으로 좀 올라온 거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어찌됐든 시장 분위기는 이렇게 잘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 국채금리 10년짜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흐름이 좀 있었냐면 이건 주간으로 한번 볼게요. 자, 이거는 이제 증시하고 여러분들이 같이 보시면 돼요. 이렇게 올라갈 때 증시는 떨어졌고 5% 찍고 지난 11월, 10월 말 11월 초에 증시는 바닥을 만들었고 시장은 이런 식으로 올라왔고 얘는 이런 식으로 떨어졌던 것이죠. 네. 자, 지난주하고 이번 주 약 2주 동안의 흐름을 보면 사실 4%를 조금 넘어가는 흐름도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지난주에 시장이 좀 조정받으면 4%좀 넘었었고 고용 발표하면서도 4%좀 넘어갔었다가 다시 좀 내려왔고 이번 주도 마찬가지죠. 그다음에 CPI 발표한 이후에도 변동은 있었지만 결국에는 다시 내려와서 4% 아랫대에서 머물러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사실 당장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이게 크게 갑자기 오를 일은 별로 없다. 왜냐하면 진통은 있어도 완만하게 하향하는 구조로 보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몇 가지 종목들 한번 좀 유가 한번 간단하게 한번 봐드릴게요. 좋습니다. 사실 중동에서 뭐 요즘에 좀 머리 복잡한 얘기들이 많이 나고 중동 사태에서 좀 예민한 이슈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이란에서도 이제 사건이 네.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유가가 갑자기 급등하는 거 아니야? 자, 이거 문제는 있어요. 왜냐하면 유가가 오르게 되면 다소 우리 지금 물가에도 좀 영향을 줄 그렇죠. 것이고 네.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간단하게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위치만 한번 보시죠. WTI 90달러 넘어섰던 10월 그 이후에 계속해서 하향세를 좀 보여줬고요. 최근에는 여기 70달러 초반에서 이렇게 머물고 있습니다. 아직 뭐 크게 우려할 거는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러면 이제 종목들 몇 가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이제 기업 실적 발표가 이제 시작이 됐죠. 은행 주도했죠. 맞아요. 했어요. 네. 근데 좋았어요. 근데 주가는 떨어졌어요. 왜일까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네. 항상 주가는 미래를 선반영한다. 재료를 선반영한다. 앞으로 기업 실적 잘 나올 것 같아. 그럼 미래 오르다가 재료 노출되면 좀 빠지고 하는 게 통상적인 흐름이더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JP모건 주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오랜만에 보여드리는 거니까 한번 보시죠. 지난 11월 이후에 JP모건 체이스의 주가도 이런 식으로 상승 랠리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실적도 잘 나왔는데 네. 주가는 하락 반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재료 노출 성격이었다. 또 하나는 대규모 인력 구조 조정 소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직원 한 10% 감원하겠다라는 이런 것도 업계가 그렇게 순탄하지만 않다라는 걸 좀 보여주는 것 같긴 한데 앞으로 어찌됐든 이런 신호 이후에는 약간 좀 조정의 어떤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감안해야 되겠고 차후에 어떤 뭐 JP모건 저가 매수를 좀 노리는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솔직히 한 160달러 정도 수준까지는 좀 기다려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자, 두 번째는 웰스파고 한번 보겠습니다. WFC, 웰스파고. 이번에 그 웰스파고 주가도 사실 11월부터 이렇게 랠리를 이어갔거든요. 그러다가 이번에 실적 잘 나왔는데 사실 네. 이쪽도 재료 노출 성격으로 좀 빠졌어요. 그래서 JP모건이나 웰스파고나 모두 다 지금 이렇게 분위기가 지금 깨지는 분위기여서 차익 물량이 좀 나오고 있다. 가지고 있는 분들은 조금 차익도 좀 하면서 다음 저점을 좀 노려봐야 되겠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이번엔 항공주들 중에서 네. 델타항공이 그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티커는 DAL입니다. 지난 11월 이후에 항공주들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다가 사실 크게 빠지는 흐름이 하나 좀 나와줬습니다. 이거는 좀 부담되는 그림이어서 네.
제가 볼 때는 반등이 좀 있더라도 당장 이 정도를 좀 넘어가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략 한 $35 초반 중반 정도까지는 좀 밀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한번 감안해서 보시면 좋겠고, 아무튼 실적 시즌이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네. 그동안에 뭐 시장이 좀 올라와서 실적이 좀 보여줬지만 오히려 차익 실현의 어떤 빌미를 좀 줬던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다음 주 미증시도 이와 좀 비슷하게 갈 것 같다. 다만 지난주에 발표됐던 고용하고요, 이번 주 발표됐던 CPI, 그다음에 네. 최근에 영래포 잔고가 계속해서 좀 줄어들고 있으면서 연준의 어떤 시장만 금리 인하를 좀 조기에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전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잠시 뒤에 뻐꾸기 주식에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미증시 점검을 해봤는데요. 특징주까지 짚어주시면서 앞으로의 투자 전략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이어서 국내 증시 역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새해 첫 거래일을 제외하고 코스피는 내림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 양시장 모두 파란불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이번 주 역시 뉴스와 이슈에 따른 또 개별 장세 빠르게 이어졌는데요. 또 실적 시즌이 역시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분위기는 또 영 좋지 않은 모습이에요.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우리 시장은 조금 더 좀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 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앞서 얘기해드린 대로 아니 뭐 그동안에 많이 올랐으니까 좀 올랐으니까. 쉬는 건 뭐 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도 좀 쉬면 또 저가의 기회가 오는 것인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위아래를 진폭을 잘 맞춰서 뭐 샀다 팔았다 하시는 거고요. 또 저희 같이 또 뭐 바닥에서 진득하게 이렇게 가는 분들은 또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 이번 한 주 동안에도 우리가 그동안에 바닥재로 이렇게 좀 길게 이 시간 통해서 우리는 계속 올해 보여드립니다 하고 가고 있는 종목들도 뭐 워낙 좋았는데 네. 잠시 후에 좀 말씀드리고, 어찌됐든 이번 주는 우리 국내 증시는 코스피가 지금 8일째 떨어졌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뭐라 그럴까, 미증시 흐름을 좀 따라가지는 못하는, 디커플링 되는 그렇죠. 완전히 이제 모습인 것 디커플링하는 네. 그런 흐름을 보여서 상당히 실망이 좀 컸을 것 같다. 하지만 뭐 그렇게 실망할 일입니까, 여러분들 이게? 자, 한번 지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지난 11월부터 이게 코스피 차트인데요. 코스피는 대략 11월부터 얼마가 올랐냐면 약 2개월 동안 한 16% 정도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좀 쉴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네모박스를 안 하고서 한 중심선 정도 거면 대략 그것이 2,500 아래에 머물고 있다. 한 절반 정도의 조정폭이라는 얘기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보통 이렇게 지금 8거래일 연속해서 좀 떨어져, 여기까지는 그냥 눌림목이었다. 뭐 숨고르기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조금 더 좀 과하게 밀렸다. 자, 그러면 보통 이렇게 연속해서 8거래일 정도 빠지면 기술적 반등이 이제 나올 시점이 됐고, 네. 시장의 저점. 당장 여러분들이 볼 때는 시장의 악재가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금리 인하 시기가 조금 더 좀 지연될 수 미뤄진 있다. 거? 그것 때문에 올라왔는데, 그죠?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반전 카드가 있습니다. 오늘 뻐꾸기 주식에 제가 얘기해드리겠지만, 자,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어떻게 보냐면, 코스피 차트 한번 보시게 되면 지금 이렇게 보십시오. 2,550 아래로 내려서 2,525포인트입니다. 자, 2,500포인트는 여기고요. 제가 볼 때는 2,500에서 2,500 아래선 정도, 2,450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은 개인적으로는 좀 적다라고 보여져요. 그거 깨고 내려갈 만한 이슈가 지금 당장 이렇게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500이나 2,500 깨지면 이거는 다시 과매도 쪽으로 좀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네. 이쪽에서는 어떤 반등의 흐름,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오는 쪽으로 여러분들이 노림수를 갖고 보셔야 된다는 거고요. 코스닥은 코스피가 11월부터 해서 대략 한 16% 정도 오르는 동안 코스닥도 많이 올랐어요. 17% 정도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코스피보다는 조금 더 좀 덜 빠지는 흐름을 그렇죠. 보였는데, 지수보다 사실 이쪽은 지금 체감 지수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제가 볼 때는 다음 주에 21선을 지키거나 아니면 850선 정도를 하단으로 놓고, 그래서 다음 주 국내 증시는 전약 후강 정도 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 다음 주 월요일은 미국 시장은 또 휴장입니다. 휴장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주초에 시장의 저점이 어느 정도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만 지금 같은 이런 가랑비가 내리고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하잖아요. 야, 여기쯤 될 것 같아요. 여기쯤 하는데 이제 계속 한 번에 많이 빠지는 게 아니라 슬금슬금 맞아요. 빠지면서 진짜 가랑비에 촉촉하게 옷이 젖는 이런 흐름이 만들어질 때는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확신을 잃게 되고 내가 뭔가 좀 공략해야 되는 이런 확신을 갖고 어떤 베팅을 하거나 아니면 가지고 있는 주식들에 대해서 또 회의감도 느끼고 막 그러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지 마시고 그래서 지금은 약간 이런 때는 테크니크 하는 것도 좋은데 멘탈 관리를 좀 잘해야 된다. 이제 시작입니다, 올해는. 그죠? 어떤 큰 그림은 이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연말에 많이 올랐으니 지금은 좀 쉬는 게 당연하더라. 근데 8일 연속 쉬었으니 이제 대충 다 많이 쉬었다. 네. 그냥 심플하게 생각하시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저가 매수 타이밍은 찾아올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음 주 전략 후강 정도의 어떤 그림이 그려질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올 한 해 우리가 그리는 그림들이 있죠. 지연이 되더라도 금리 인하는 시작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유동성 장세에 대한 어떤 기대감은 하반기로 갈수록 시작이 될 것이고, 이것을 미리 반영해서 11, 12월에 반영을 했지만, 이제부터 그동안에 이제 좀 조정받았던 이거, 이 이후에 시장이 다시, 왜냐하면 그동안에 너무 과열이라고 지난주에 우리 그랬잖아요. 그렇죠. 너무 과열 거기 때문에 이 과열 해소 과정에 어떤 속도 조절이라는 얘기를 해드렸는데, 그래서 지금은 올 한 해 내가 바닥치고 장기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종목군들, 섹터에 대한 기준을 갖고 접근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섹터 있습니다. 올해 유망 섹터, 뭐 반도체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강조드렸던 제약 바이오텍 이쪽도 있고요. 네. 그 외에도 뭐 있죠, 여러분들. 차차 얘기해드리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개인적으로 도망갈 때가 아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짧은 진폭에서 여기서 매도 나오고 여기서 매수 나오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너무 예민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네. 왜? 진득하게 가는 건 가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볼까요? 그럼 이번 주에 뭐 너는 뭐 했어? 뭐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네. 그런데 이 시간 통해서 제가 사실 계속해서 길게 가는 것들을 계속 보여드립니다. 이 시간 통해서 우리가 맞습니다. 바닥을 얘기해드리고 이것이 점차 발바닥에서 발목에서 무릎으로 올라오고 그 다음에 뭐 그 위에 이제 허벅지로 올라타서 이렇게 어깨까지. 그래서 올라가는 네. 과정을 계속 보여드릴 겁니다. 지금부터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 예. 아무도 관심 없을 때 바닥이 만들어진다고 그랬죠. 그쵸. 예를 들면요. SK 하이닉스 사례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자, 한번 보시죠. 네. 이게 우리가 작년 1월 달에 솔직히 작년 1월에는 반도체주를 사야 된다라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요. 그리고 특히 우리는 1월에 바닥을 만들었지만 실제로 바닥을 만든 건 작년 10월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미국시 주식에서 엔비디아나 뭐 AMD나 이런 거 작년 10월에 바닥 쳤으니까 장기 투자 시작해야 된다라는데 이 SK 하이닉스 사례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런 역삼각형을 그리는데 이 역삼각형의 꼭지점은 주식을 가장 싸게 살 수 있지만 뭔가 확신이 없고 좋은 재료가 없을 때예요. 이걸 설명하면서 제가 장기 투자를 계속해서 작년 한 해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그런데 네이버 주가를 한번 보시죠. 네이버 주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이버. 네이버를 또 네이버랑 카카오 성장주에 대한 또 언급을 11월 초부터 그렇죠. 하셨잖아요. 우리가 네. 네이버 카카오를 11월 며칠이었냐면 11월 3일인가 4일 날 이 방송 통해서 네. 네이버 카카오가 알려주는 신호해갖고 이 주식들을 사야 되고 이 주식들이 이제 바닥을 치면서 맞아요. 성장주들, 낙폭과대 성장주들이 움직인다. 뭐 예를 들면 뭐 바이오 쪽도 움직였었고 AI 쪽도 움직였었고 그다음에 뭐 최근에 뭐 메타버스 쪽도 움직였었고 뭐 그 많은 성장주들이 성장주들. 사실은 뭐 반도체 관련해서 뭐 차세대 반도체 종목들도 네. 올랐었고 그랬거든요. 자, 네이버 한번 보시죠. 그때 우리 여러분들 11월에 바닥 잡아야 된다는 게 여기였습니다. 그때 얼마였습니까? 18만 5천 원. 지금 어찌됐든 이 주가는 22만 원대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더 오를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진짜 대박은 다른 데 있어요. 이때 같이 말씀드렸던 제가 카카오라인을 주식을 사야 된다. 네. 그게 언제였습니까? 여기입니다. 11월 3일 금요일이 정말 한 2, 3년 만에 오는 바닥점을, 변곡점을 만들었고 다음 날 방송에서 그죠? 우리 국고처에서 카카오를 장기 투자해야 된다.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맞아요. 그죠? 네. 자, 이때 카카오가 얼마냐? 4만 원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얼마일까요? 제가 지난 11월에도 또 12월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6만 원 왔습니다. 그러니까 주가 얼마 올랐어? 50% 올랐습니다. 너 팔았어? 매도하지 않았습니다. 네. 계속 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해드렸고 지지난주에도 같이 봐드렸었는데 이런 식으로 바닥주 투자를 하는 거예요. 물론 스윙 매매를 병행해 나가겠지만 올해 여러분들이 잘 되는 거는 내가 장타를 어디서 쳐줘야 될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죠? 자, 카카오. 그 다음 한번 보실까요? 카카오뱅크 주가 한번 보시죠. 카카오뱅크도 이게 11월 3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12월입니다. 이번 주에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가 크게 올랐어요. 네. 사실 목요일 날 카카오뱅크가 이렇게 때 양봉을 만들어줬고 금요일 날은 순고래가 있었는데 사실 이거 웬만한 사람들 같았으면 뭐 다 떨어져 나가는 뭐 이런 상황이지만 진드간에 가져간다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주가가 어디입니까? 대략 9만 5천 원대에서 지금 2만 원대에서 3만 원대 이제 넘어가고 3만 원대 가고 있는 이런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장기 턴어라운드 하고 있는 거예요. 길게 뽑아줘야 되죠. 자, 카카오페이. 이것도 지난 12월, 네, 자 11월에 같이 바닥 만들고 12월에 사모으면 된다. 자, 이번 주에 목요일 날 같은 경우는 카카오페이 얼마? 장중에 26%나 급등했습니다. 이때는 네. 뭐 여러 가지 있어요. 뭐 토스 관련한 종목들도 좀 올랐었고 또 지금 카카오라인에서 주담대 뭐 판매가 엄청나게 좀 흥행을 또 했더라고요. 또 그래서 지금 카카오페이도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앞으로도 이 시간 통해서 저희가 올해 이들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얼마나 성과를 우리가 뽑아낼 수 있을지 알려드릴 거고요. 중요한 건 바닥을 산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희가 12월에 제가 방송에서도 소개는 해드린 것 같은데 아프리카 TV를 네. 그죠? 아프리카 TV를 12월이죠. 한번 보시죠. 바닥주로. 네. 자, 아프리카 TV가 여기가 25만 원입니다. 주가가 한 2년 떨어져가지고 여기가 얼마냐면 대략 한 7만 원, 8만 원 정도 하는 자리였어요. 제가 이제 바닥을 잡아드리고 지금 계속해서 장기 투자하는 분들은 가시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뭐 사실 뭐 11만 원도 찍기는 했었는데 얘는 아시겠지만 트위치 철수에 따른 어떤 수혜, 네. 그다음에 그 글로벌 그 라이브 스트리밍 또 숲인가요? 예, 숲. 이것도 이제 2분기에 런칭을 하거든요. 재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올해 한번 보십시오. 이 바닥을 치고 이렇게 턴어라운드 할 때 주가가 얼마나 이렇게 올라가지. 이때는 여러분들이 길게 투자도 해주지만 중간중간에 수익 매매를 병행하시면서 빠지면 샀다가 오르면 조금 늘렸다. 이런 식으로 가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이번 주에 굉장히 핫했던 쪽이 있습니다. 네. 뭐냐, 여러분들 메타버스 관련한 애플이 다음 달에 비전 프로를 네. 공개를 하겠다. 그래서 사실은 뭐 XR이나 뭐 또 이런 그렇죠. 사실 컨텐츠나 소프트웨어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근데 저희가 지난 12월에 메타버스 주들이 성장주들이 이제 왜 뭘로는 어떤 걸 뭘로 걸릴지는 몰라도 이게 지금 바닥을 치고 이제 시선이 그쪽으로 가서 이제 움직일 거라는 걸 지난 12월에 우리가 얘기 먼저 저희가 가장 먼저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자, 메타버스 주세 한번 보겠습니다. 자이언트 스텝부터 한번 볼까요? 자이언트 스텝 주가입니다. 장기간 떨어졌다가 사실 11월에 바닥을 말씀을 드리고 12월에 자 이제 슬슬 바닥을 칠 겁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크게 올랐습니다. 이제는 뭐 거의 상한가 찍었다가 네. 아직 끝나지도 않았어요. 뭐 자이언트 스텝이나 맥스트나 또 위지 같은 것도 같이 좀 올랐었고 그래서 중요한 건 바닥 지금 그 시장이 그동안에 엄청나게 많이 죽였죠. 고금리 하면서 그다음에 사실 장기간 떨어졌던 성장주들이 많아요. 그들 종목군들의 상당한 기회들이 앞으로 만들어질 것이다라는 건데 여기서 하나 봐둘 거는 이런 역삼각형의 그죠? 장기간 떨어졌던 이 역삼각형의 이 밑에 가장 저점에 살 수 있는 이런 꼭지점을 잘 노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거 한번 볼까요? 제가 지난주에 한미사이언스 네. 물론 한미 아픔을 그동안에 굉장히 또 많이 얘기들 한미 아픔 바닥치고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근데 지난주에 이제 한미 사이언스 주식도 좀 얘기를 해드렸는데 한미 사이언스도 사실 한미 아픔과 더불어서 같이 움직이는 한미 아픔의 지주사죠. 그런데 좀 어제 이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아마 월요일 날 많이 오르겠죠. OCI 홀딩스하고 소위 빅딜. 그러니까 OCI 홀딩스가
그 한미사이언스의 지분을 27%, 또 한미사이언스는 OCI 지분을 10%인가요? 뭐 이 정도. 그래서 규모로 치면은 OCI 홀딩스가 한미사이언스에 한 7천억대 투자를 하는 건데 네. 이쪽은 OCI는 그쪽으로 가고 싶었죠. 근데 OCI가 원래 제약 쪽을 하고 있었나 봐요. 눈에 띄진 않았지만 그쪽으로도 사업을 벌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한미 사이언스 또 자회사 한미약품에는 상당히 호재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재평가가 이루어질 것이다. 다음 주에 상당히 좋을 거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런 것이죠. 바닥에서 툭툭 던져놓고 기다리면 걸리고 때가 되면 오르는 거예요. 누리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이오 쪽 하시는 분들은 이거 코액트 바이오 헬스케어 ETF 있거든요. ETF. 네. 이 지난주에 이번 주에 주식반상의 이 방송 끝나고 제가 또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코액트 바이오 헬스케어 액티브 ETF에 구성되어 있는 종목들을 잘 보셔야 돼요. 네. 거기에서는 먼저 오른 종목들이 있습니다. 뭐 알테오젠이나 뭐 먼저 오른 종목군들도 있지만 아직 이제 바닥을 치고 움직이는 종목들도 바닥에 있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ETF가 다음 주면은 21선을 터치할 것이고 여기에서 반등이 나오는지 아니면 뭐 추가적으로 좀 더 빠지더라도 저는 올 한 해 굉장히 주목을 해서 보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관련한 종목들, 구성되어 있는 종목군들 중에서 아직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 뭔지 잘 살펴보십시오. 못 찾겠다. 그러면 오늘 방송 끝나고 같이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또 국내 증시 다음 주 전략 후강이 예상되는 가운데 또 장기 턴어라운드가 보여지는 종목들 바닥에서 잡아주신 만큼 그에 따른 또 좋은 흐름 짚어봤습니다. 토요일 국고수 함께 하시면서 바닥주에 대한 선점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이 시간 참여하시는 방법과 함께 다음 주 유망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채연입니다. 국고천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참여로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전화 상담은 026676-0225번, 문자 상담은 샵8182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갖고 계신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생방송으로 명쾌한 상담 도와드리니까요. 함께 하셔서 유익한 정보들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현상 파트너가 뽑은 이번 주 국고처의 관심주 3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한미약품입니다. 최근 OCI그룹과의 통합 소식에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산업 경쟁력을 키울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미래 성장 동력을 얻은 만큼 주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셀트리온 제약입니다. 셀트리온에서의 3사 합병과 100조 헬스케어 펀드를 조성한다는 이슈도 있었죠. 최근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에 이런 좋은 모습을 보이기도 하면서 시장에서의 주가도 밝은 전망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펨트론 골라주셨습니다. 독자적으로 개발한 반도체 검사 장비 공급을 본격화하면서 다양한 고객사 확보 및 공급 확대로 사상 최대의 실적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흐름도 함께 보시죠. 네, 이상으로 이번 주가 기대되는 종목 3가지 살펴봤는데요. 또 방송이 끝나 아쉬우신 분들을 위해 이현상 파트너의 무료 공개 방송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말 주식 반상회라는 주제로 한국경제TV에 들어오시면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그럼 이현상 파트너가 뽑은 더 자세한 준비한 이야기 바로 만나보시죠. 네, 다음 주가 기대되는 유망주 3종목 확인을 해봤는데요. 한미약품, 셀트리온 제약, 펨트론 들고 와주셨습니다. 한미약품 다시 또 등장했습니다. 네. 들어볼까요? 한미약품 올해 뭐 쭉쭉 한번 계속 한번 밀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종목을 저희가 지난 11월에도 바닥을 잡아드렸고 그때 주가가 얼마냐면 대략 뭐 28만 원, 29만 원 정도 됐고요. 네. 최근에 주가가 38만 원 갔다가 지금은 이제 35만 원 정도까지 네. 좀 내려와 있습니다. 이 종목은 뭐 거두절미하고 그동안에 이제 그 뭐 최근에 알테오젠이나 이런 SC 뭐 이런 제형 쪽이 이제 주목받다가 신약 쪽 그것도 이제 비만 치료제 네. 에페글라나타이드 임상 3상 소식도 좀 설명을 드리고 사실 뭐 설명은 좀 많이 드렸는데 뭐 그런 거 떠나서 그동안에 제가 이 종목을 가지고 성과를 냈던 거 또 재미난 에피소드 그냥 잠깐 얘기 한번 해볼까요? 좋습니다. 2014년도에 제가 한미약품, 2014년도부터 오늘 오다 보니까 2024년이니까 딱 10년 동안 한미약품을 3번 투자 시점을 바닥주로 네.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2014년 8월과 10월에 7만 원대였습니다.
사실 그때 한 1년 정도 주가가 떨어져 갖고 정말 좋은 찬스였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해에 2014년, 2015년 넘어올 때 한미약품은 그해 1등주가 됩니다. 왜? 10배가 올랐거든요. 70만 원대까지. 그 이후에 주가가 좀 떨어졌다가 2017년도였나요? 2017년도에 30만 원 정도 왔을 때 2017년 5월 8일 어버이날, 제가 날짜를 안 까먹어요. 5월 8일 어버이날 30만 원 정도에 다시 바닥을 잡아드리고 그때부터 100% 올라왔고 사실 그 이후에 정말 오랜 순환 시기를 겪은 거죠. 자, 그런데 올해 드디어 때가 왔다. 자, 한번 보시죠. 이거는 사실 주가가 대략 뭐 20만 원 초중반에서 30만 원 후반대를 계속 오가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지난 10월에도 바닥을 얘기했지만 특히 이제 이 방송 통해서는 11월에 많이 말씀을 드렸고요. 12월에도 말씀을 드렸고 자, 이제 1월에 왔습니다. 근데 잘 보시게 되면 여기 지금 38만 원까지 좀 올라섰다가 지금 이렇게 좀 숨고르기가 좀 있고요. 그러니까 이번 주 좀 쉰 거예요. 대략 이 정도 구간에서는 다시 좀 공략해줘야 되겠다.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한미라인이 어제 그 OCI가 투자를 시작을 하면서 앞으로 이 회사들, 이 한미사이언스, 한미약품이 이제 다시 재평가가 시작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월요일날 개인적으로 사실 이거는 어제 제가 방송 끝나고 좀 준비를 했던 건데 어제 밤에 이제 이 소식이 나와서 그래도 소개는 하자. 만약에 또 좀 저가에 뭐 좀 움직였다가 좀 밀리거나 저가에 좋은 기회가 있으면 한번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사실 이 종목의 목표가를 그동안에 제시하지 않고 계속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술적으로 한번 보시게 되면 이게 40만 원 라인이 이렇게 위에 있어요. 차트 한번 보여주시죠. 40만 원. 근데 올해는 40만 원 넘는 해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그 코엑트 바이오 헬스케어 그 액티브 ETF, 액티브라는 거는 지수로 끊었다는 게 아니라 될 만한 놈들을 갖다가 꼽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 한미약품도 저는 40 이상으로 진드간이 올해 쭉 한번 가보자. 얼마 갈지 한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는 뭐였죠? 두 번째는 셀트리온 제약입니다. 두 번째는 셀트리온 제약입니다. 자, 일단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합병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수급적으로도 좀 뭐 주목이 되죠. MSCI 코리아 비중도 1.6에서 2.5로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뭐 순위도 바뀌었어요. 12위에서 8위로 나왔고 코스피 200에서도 11위에서 8위까지 그만큼 비중이 좀 많아진 거죠. 앞으로 좀 더 좀 수급이 좋아질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합병 재원으로 더 이제 대규모 투자도 예상이 되고 또 미국에서 신제품 3종이 이제 출시가 됐는데 이것도 향후에 좀 좋은 성과를 낼 것이다. 자, 그런데 셀트리온 제약은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합병이 이제 마무리됐죠. 그러면 6개월 후에 셀트리온 제약도 같이 어차피 합병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셀트리온 제약이 주가가 떨어져야지 유리합니까? 여러분들 올라야지 유리합니까? 올라야지 유리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셀트리온 제약은 기관 투자들이나 이쪽에서도 계속해서 주가가 떨어질 때 주식을 사들이는 작업이 계속 이루어질 것이고 본격적인 합병이 급물살을 타기 직전까지 주가가 분명히 어느 시점에 크게 한번 또 오를 가능성이 높다. 차트 보시죠. 이거 최근에 미리 좀 올라섰다가 이렇게 좀 조정받았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 21선 부근에서는 주식을 좀 사들여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대략 한 10만 원에서 한 11만 원 정도 되는데 한 10만 원 정도 깨지 않는 선에서 다음 주 움직이면서 뭐 조만간 가까운 시간에 조만간 또 한번 흐름을 좀 타고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펜트론입니다. 펜트론이죠. 자, 펜트론 한번 볼 텐데 사실 그동안에 제가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 이것저것 소개해드리면서 뭐 작년 연말 11월에는 뭐였죠? 우리 오픈 엣지나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나 뭐 AD 테크놀로지 같은 거 했었고 그다음에 최근에 또 네페스 같은 거 좀 주목해 보시라고 했고 또 펜트론 SMT 그 실장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 펜트론 또 후공 정도 하고요. 2차 전지 리탭 검사 장비 이쪽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제로 이제 빛을 보는 게 이제 올해 정도 되지 않을까. SMT는 그러니까 인쇄 회로 기판 PCB에 막 정말 정교하고 정밀하게 이렇게 그 설계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부품을 잘 꼽아야 되잖아요. 반도체가 또 고도화되고 있으니까 이런 과정에서 이거를 보다 정밀하고 정교하게 그 작업을 수행해내는 거죠.
또 분량도 검사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SMT 쪽은 계속해서 뭐 우리 HBM이나 온디바이스 AI나 뭐 이런 DDR5 전환되는 것이나 이런 쪽에서도 계속해서 수요가 많이 생기게 될 것이다. 또 펨트론의 SMT 또 후공정은 계속 주목받게 될 것이다. 특히 올해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것이다. 자, 주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사실 SMT 쪽에서 1등은 고영이고요. 이 종목은 그거보다 순위는 떨어지지만 개인적으로 주가 매력은 저는 이쪽이 좀 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13,000원에서 주가가 최근에 이렇게 좀 떨어졌다가 스물스물 올리고 있습니다. 뭐 수급도 좋아지고요. 그래서 대략 한 9,000원, 9,000원에서 한 10,000원 정도 되는 게 하나의 덩어리로 한번 좀 접근 포인트를 잡아보시고 대략 좀 중기적으로 본다면 12,000원 정도 이상대를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요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미약품, 셀트리온 제약, 펨트론까지 주간 관심주 만나봤습니다. 앞으로의 흐름 주시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 강의가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증시 흐름의 반전 카드, 또 우리가 좀 눈치채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짚어주실 것 같은데요. 자, 오늘 뻐꾸기 강의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네. 자, 오늘 뻐꾸기 주식의 강의 내용은 롤러코스터로 롤러코스터. 네.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는 거는 미국에 있는 그 식스플래그라는 놀이동산의 대표적인 유명한 놀이기구죠. 킹다카. 네. 정말 아찔하다고 하는데 아찔하네요. 개인적으로 저는 못 타봐서 또 솔직히 탈 마음도 없지만 네. 자, 이거 보면서 좀 얘기 드릴 거는 자, 그리고 요거는 오늘 하는 얘기는 사실 우리가 뭐 종목도 좋고 뭐 다 좋은데 좋은 집을 탄탄하게 지려면 그 기둥뿌리가 좀 튼튼해야 된다. 언제든지 비바람이 몰아칠 수도 있고 천둥 번개가 칠 수도 있고 한데 그 기둥이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것이 이제 이 시황이나 이런 거에 녹여 있다라는 거니까요. 보시면 됩니다. 롤러코스터 뭐 내려가면 올라오고 뭐 가파르게 시장이 지금 우리 시장도 지금 거래소가 8거래일 떨어지는 것처럼 정말 가파르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네. 가파르게 내려갔으니까 또 여러분들 가파르게 올라올까요? 올라갔으면 좋겠죠. 올라갈 수도 있겠죠. 네. 그렇죠? 뭐 다 그렇게 그런 흐름이니까요. 주식이라는 게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오늘은 요 얘기를 좀 더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발표됐던 지난주 말에 발표됐던 고용 너무 네. 서프라이즈 해가지고 좀 의심이 돼요. 의심을 하다 보니까 뭔가 좀 잡히는 내용이 있어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 이번 주 CPI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영래포 잔고가 축소되고 있다. 자, 이거는 이제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런 것도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주말 그때는 이제 고용이 얼마 나왔다 이 정도만 보여드렸는데 네. 한번 내용을 한번 보시죠. 자, 비농업 고용이 21만 6천 건, 예상치 17만 건을 크게 상회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국채 금리가 요동치기도 좀 했었는데, 그죠? 했었는데, 사실 이거 발표 이후에도 국채 금리가 갑자기 좀 올라섰다가 다시 좀 안정을 찾고 이런 흐름이었거든요. 맞아요. 실업률은 4% 아래에서 뭐 비교적 안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비농업 고용이 크게 늘었다. 자, 이런 잘 보시게 되면. 내용을 보니까 미국 전체로 보니까 풀타임 근로자 그러니까 정규직을 얘기하는 거고요. 파트타임 그죠? 보시게 되면 이쪽이에요. 그러니까 11월에는 1억 3,470만 요 정도 됐던 풀타임 근로자들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1억 3,300만으로 좀 줄어들었어요. 잘 보시게 되면 파란색은 풀타임 근로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잘 보시면 급격하게 줄어들었죠. 그런데 점선은 뭐냐면 이거는 그 파트타임이에요. 다만 파트타임이 풀타임보다는 급여나 이런 쪽이 조금 낮죠. 그러니까 임금 상승률에 대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좀 부담이 좀 덜하는 거죠. 그래서 잘 보니까 이 그 풀타임 근로자 일자리는 좀 줄어들었고 그리고 파트타임이 근로자가 많이 늘어났다. 이것이 조금 그 안에 세부적인 내용이었는데 실제로 주목할 건 뭐냐면 이건 것 같아요. 고용지표. 자, 여러분들은 이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고용지표가 매월 첫째 주 금요일에 발표가 되잖아요. 근데 이 고용은 매월 첫째 주 금요일에 발표될 때는 그 전달의 속보치, 전월치를 발표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번에 발표된 거는 12월이죠. 12월 고용 속보치를 발표하면서 그 전달에 했던
수정치를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수정된 거, 뭐 좀 오류가 있어 잘못됐어요. 수정을 발표하고요. 매년 1월이 되면 뭘 발표하냐면 작년에 발표됐던 고용이 잘못된 거를 한 번에 확 수정해서 확정치를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3번 발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네. 3번. 예. 자, 이번에 이제 3번 이제 3번 발표하는 건데 그 내용을 한번 보니까 2023년에 1차, 2차, 3차가 있죠. 뭐 이 오류가 있다는 걸 얘기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 12월 고용, 비농업 고용도 예상치를 너무 크게 상회를 했었는데, 자, 작년 1월 달을 한번 보게 되면, 1차에, 그죠? 51만 7천 명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2차에 수정될 때 50만으로 줄어들었고, 그리고 올해 1월에 우리 이번에, 전년도 이제 수정된 거를 보니까 47만 건으로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있죠. 그러네요. 작년 6월 같은 경우에 보면은 2차 때 수정이 18만 5천 건이었는데, 5천 명이었는데, 이번에 발표니까 10만 5천입니다. 무려 8만 명이 갭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작년에 이렇게 보니까, 작년 한 해를 놓고 보니까 3차, 그러니까 이번에 발표된 연간으로 작년 거를 수정했던 거, 이거를 보니까 1차 때 발표했던 거 보니까 거의 평균적으로는 한 4만 명 이상 차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응답률의 차이가 좀 있고, 그죠? 그래서 이번에도 보니까 32년 만에 최저의 응답률을 보였다. 49.4%. 그래서 이번에 제가 볼 때는 12월에 발표된 비농업 이거는 상당히 수정치가 크게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 그러니까 확신할 수 없다. 그러니 시장의 반응은 고용 발표 이후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전이 나왔던 분위기는 이것이 아니었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자, 이번 주에 뉴욕 기대 인플레이션 1년짜리도 3.4에서 3.0으로 그리고 3년짜리도 3.0에서 2.6으로 하향 안정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요거 한번 얘기 드리겠습니다. 영래포. RRP라고 하는데 이 영래포 잔고가 2023년 6월 이후에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영래포는 이거 쉽게 생각하면 뭐냐면요. 은행이 중앙은행에다가 돈이 남아서 내가 투자할 때는 뭐 어디다가 좀 투자를 해야 되겠는데 안정적으로 중앙은행에다가 돈을 갖다 맡기면서 영래포라는 그런 창구를 통해서 그런 금리를 받고 거기다가 또 돈을 맡기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표현하냐면 저수지에 표현합니다. 저수지에 네. 물을 많이 가둬뒀는데 필요할 때마다 은행들이 이제 저수지에다가 물을 꺼내다가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최근에 그 저수지가 좀 말라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렇게 영래포 잔고가 급증해서 늘다가 작년 6월을 기점으로 이렇게 가파르게 내려앉고 있다라는 거를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우리 이거는 뭐냐면 시중에 뭔가 문제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은행들이 지금 돈을 다시 찾아가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무슨 얘기가 있냐면 월간으로 지금 QT 양적 긴축이죠. 이게 750억 달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양적 완화, 이 QE는 돈을 푸는 거고 QT는 이제 돈을 흡수하는 긴축을 하는 거죠. 돈을 흡수하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는 3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상당히 좀 높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시장의 어떤 흐름뿐만 아니라 지금 이쪽에서도 그 시그널이 좀 만들어지고 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금리를 조기에 인하하지 않더라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지만 뭐 3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 높지만 어찌됐든 최소한 이 QT가 줄어들 가능성, 감소할 가능성이 상당히 이거는 금리 인하 효과를 갖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한번 정리해 드려야겠네요. 예. 이번에 그 CPI도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CPI 발표한 다음에 사실 CPI 너무 좀 예상치를 다 상회를 해서 그렇죠. 뭐 국채 금리도 일시적으로 반등도 나왔지만 다시 안정이 되었고 그다음에 3월 금리 인하 가능성도 사실 확 줄었다가 지금 70%로 유지하고 있고 오늘 보니까 77% 정도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영래포 잔고가 계속 줄고 있다. 금리 인하 시기가 좀 빨라질 수도 있겠고 이거는 비단 시장에서만 앞서가는 내용은 아니더라라는 거를 얘기할 수 있겠고 또 하나는 최소한 QT가 줄어들 가능성 이것도 같이 열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면 CPI 발표 이후에 10년물도
이렇게 하락을 하고 2년물도 좀 하락을 하고 여기에 이번 주에는 30년 장기물 입찰이 있었는데 이것도 낙찰 금리가 4.344에서 4.22으로 좀 양호하게 마무리가 되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올해 금리 전망에 대한 이런 그림들은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시간 문제로 자세한 얘기는 잠시 네. 뒤에 주말 주식반상에서 나머지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뻐꾸기 가인까지 들어봤는데요. 이 시간 참여하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고처 이현상 편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전화 상담은 02-6676-0225번, 문자 상담은 샵 8181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갖고 계신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생방송으로 명쾌한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또 방송이 끝나 아쉬우신 분들을 위해 이현상 파트너의 무료 공개 방송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주말 주식 반상회라는 주제로 한국경제TV에 들어오시면 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그럼 국고처 이현상 편 계속해서 만나보시죠. 네, 이제부터는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신테카 바이오입니다. 매수가 14,000원에 보유 비중 10% 들고 계신데요. 현재가 13,37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좀 약세를 보였지만 기관은 최근 매수세를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매수가를 넘어서 좀 수익까지 가능할지 좀 어떻게 바라보세요? 네, 이거는 이제 신약 개발, 신약 후보 물질을 발굴하는 데 도움을 주는 플랫폼을 운영하는 AI 기업인 것이죠. 네. 지금 뭐 주가가 14,000원 정도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사실 시작도 안 해, 본 게임이 시작도 안 돼서 시작도 안 했다. 지금 네. 뭐 매도를 논하거나 목표가를 논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자, 한번 주가 흐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종목에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사실 뭐 실적이 아니에요, 바이오 쪽은. 네. 그동안에 이제 성장률 많이 죽였다, 고금리에. 그리고 환경이 변하고 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나 헬스케어나 바이오텍 이쪽에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되겠다. 저평가를 해소하게 될 것이다. 자, 지금 14,000원이죠. 14,000원이고 지금 요 정도 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이 종목이 한 10% 정도 비중 가지고 계시니까 오히려 뭐 조정시 조금씩 좀 모아서 대략 한 요 정도 한번 잘 봐두세요. 14,600원. 14,600원 넘어설 때 추가 타이밍을 한번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상승 변곡점이 될 것 같다. 네. 목표가는 대략 뭐 한 19,000원 이상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선은. 일단. 네. 알겠습니다. 신테카 바이오에 대해서 1차 목표가 19,000원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큐렉소인데요. 매수가 18,000원에 보유 비중 15% 들고 계십니다. 현재 지금 수익권에 계시거든요. 이번 주도 좀 강세 흐름 보여줬는데 앞으로의 흐름은 좀 어떻게 바라보세요? 로봇 쪽 전망은 좋다. 그런데 로봇주들이 솔직히 바닥은 아니다. 네. 하지만 로봇 쪽을 계속해서 주목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주가가 오르긴 하는데 오르다가 밀리고도 하는 흐름이 많이 만들어지더라. 그런데 이 과정에서 네. 수술용 로봇 큐렉소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더라. 뭐 이 정도로. 예, 자, 그러면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18,000원에 이제 매수하셨으니까 이 정도 됩니다. 대략 한 달 동안 지금 이렇게 기간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가 상승 정도 열고 있고요. 분명히 한번 대량 거래를 한번 터지는 시점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략 한 21,000원, 22,000원, 23,000원, 24,000원 정도 구간에서 수익 실현을 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보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홀딩 전략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종목 상담까지 마무리를 지어봤는데요. 자, 오늘 좀 못다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언제 어디서 들어볼 수가 있을까요? 네. 자, 오늘도 이 방송 끝나고 정말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주말 주식반상에 아주 뭐 관심 있게 많이 와주셔서 단골 손님이 많이 늘었어요. 너무 좋네요. 오늘도 단골 손님들을 뭐 어떻게 네. 모셔야 될지 좀 고민을 좀 해봤는데 올해 지금 이 조정 기간이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를 자극할 수 있다. 보이는 대로 시장이 불안하다라고 보지 마시고 이 위기 속이나 사실 위기도 아니죠. 이런 진통 과정에서 또 기회를 잡으시고 올 한해 큰 성과를 내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내셔야 되는지 잠시 뒤에 우리 주말 주식반상에 한국경제TV 홈페이지로 그냥 입장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시 10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10시 10분부터 이어지는 무료 특강 통해서 또 저가 매수에 대한 기회, 또 바닥주에 대한 기회 잡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국고자 함께 하셨는데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